남도의 끝자락 한적한 시골 마을. 문명과 조금 멀어진 삶이 좋아 이곳에 삶의 터전을 꾸린 이가 있는데요. 정감 있는 우리말, 손때 묻은 헌책, 그리고 느낌 있는 사진들. 그 속에서 삶의 진정성을 찾는 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숲이라고 하는 이 책 위에 있는 터를 더 온몸으로 느끼고 온 마음 가득이 너그럽고 따스한 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도서관이에요. 한적한 도로, 평온한 들녘을 따라 고흥 동백마을에 다다르면 최종규 씨의 작은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2년 전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온 최종규 씨 가족. 고흥은 가족에게 안락한 쉼터이자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이죠. 안녕하세요. 최종규 씨. 예.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지금 오전 11시인데요. 예. 아까 아이들하고 계속 놀아주셨거든요. 예. 아이들은 하루 내내 놀아요. 최종규 씨도? 저는 이제 아이들이 깬 동안에는 이제 먹이고 입히고 네. 씻기고 네. 같이 놀고 그렇게 이제 지내야 되죠. 시골 분 같지 않거든요. 예. 예, 도시 사람 같은데 언제부터 여기 살게 되셨고 어떻게 살게 되셨어요? 그 뭐 도시에 살면은 도시 사람이고 네. 시골에 살면 다시 시골 사람이고요. 네. 이게 공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들이 아이를 이제 낳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나무를 심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20살, 40살 되고 또 이 아이들을 낳으면은 그 나무들이 이 나무보다 훨씬 더 이제 자라겠지요.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터가 그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아름다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으면은 어른인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즐겁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해요. 종규 씨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아내는 피사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 주변의 삶들, 생생한 아이들의 모습들이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그의 중요한 일상인데요. 아빠와 함께하는 자전거 트레킹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죠. 고흥에 내려와 살며 누리는 기쁨은 빼곡한 빌딩 숲이 아니라 자연과 마주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점이랍니다. 고흥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시면서 야, 이건 정말 여기 살길 잘했다 하고 느낄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바람도 싱그러운 데에서 아이들이 어린 나날을 보내고 저는 곁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이야기들이 저절로 글로도 이제 다시 태어나고 육아일기라는 것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어나게 되고 뭐 문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모든 이야기와 책들도 이렇게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이제 되게 느긋하고 홀가분하게 쓸 수 있어요. 대도시 인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종규 씨는 다채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인천에서 살던 시절엔 호젓한 골목길과 헌책방을 주로 찍었고 헌책방의 가치를 알리는 헌책방 운동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생각과 느낌이 깃든 언어를 사랑해서 우리말 소식지를 발간하는 일 또한 몇 해에 걸쳐 해왔고요. 몇 년간은 국어사전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금전적인 만족감을 주는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한 일도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일에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덤벼드는 조금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요즘 그는 아이들과의 일상을 담은 육아일기와 우리말에 대한 가치를 담은 글을 인터넷 공간에 남기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고 떠들고 그러는데도 옆에서 조용히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은 우리 최종규 씨가 글도 쓰고 작업도 하는 공간인가요? 그냥 집입니다. 집. 아 예. 집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죠. 그렇게 글이 써져요? 아이들이 옆에서 이제 조잘조잘하는 소리는 밖에서 이제 풀벌레나 새가 노래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오, 이야. 이제 글을 쓰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못 노니까 그게 미안할 뿐이지. 굉장한 작가시네요. 아, 거기다 네. 특별히 우리말, 한국말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네요. 그 통번역 일을 이제 공부를 그만두면서 네. 우리말 공부는 그대로 이제 했는데 그 외국말이라든지 외국 문화, 사상, 철학, 뭐 종교, 역사를 다루는 분들은 많지만은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뭐 인문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막상 모든 학문을 하건 어떤 교육을 하건 밑바탕이 되는 한국말을 제대로 살피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들려주는 일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혼자서만 이제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들을 혼자만 알자면은 그야말로 혼자 것밖에 안 되겠다. 이웃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낳았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주고받는 말이라든지 아이들이 크면서 가르칠 말들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길에 조론 책들이 하나씩 태어났어요. 종규 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폐교에는 그의 삶의 흔적들이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정성껏 모은 수만 권의 책들입니다. 사진과 관련된 책들이 줄을 이루고 그 밖에 아동 도서며 잡지까지 다양하게 구비된 책들은 종규 씨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소장품이지요. 그는 이 책들을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도서관을 열었는데요. 사진책 도서관 함께 살기라는 멋진 이름을 얻은 도서관은 한적하게 책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사진책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도서관을 지으셨는데 이 도서관의 의의는 뭡니까? 의미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도서관은 많이 있지만은 사진책으로 내세우는 도서관은 이곳 하나만 있어요. 이름이 안 난 작가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역 풍물이라든지 지역 문화 그런 이야기들을 찍은 사람들 또 사진책으로 대접 못 받지만은 사진을 잘 살려서 만든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저는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사진책 도서관은 자랑이라기보다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와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요 책꽂이들, 책들 다 나무에서 왔어요. 책이 가득 있다면은 나무가 우거졌다는 곳이니까 도서관과 책방은 그대로 숲이에요. 그 숲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 터를 더 온몸으로 느끼고 온 마음 가득이 너그럽고 따스한 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글을 쓰는 최종규와 사진을 찍는 최종규 두 가지 길의 삶이 접점을 찾은 것이 아마도 사진책 도서관이 아닐까요? 도서관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종규 씨의 저서를 보니 제목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흥미로운 책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마땅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뚝심 있는 작가. 흔하게 팔리는 사진보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담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풍경에 시선을 두는 가슴 따뜻한 사진 작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왠지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 그의 삶이 부러워지는 건 왜일까요?
코 끝을 간지리는 오래된 책 내용을 맡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가까운 곳으로 옮기신다거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움을 준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어요? 집을 지어준 데도 안 갈 테지만요. 왜냐하면요, 책을 보러 움직여야지 책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굳이 고흥에서도 읍내도 아니고 면수지지도 아닌 이 시골에 들어온 까닭은요, 꼬불꼬불하고 천천히 가면서 맑은 바람도 마시고 자동차 창문 내리고 바람 마시고 새소리 듣고 하늘 보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책도시, 책마을, 도서관, 작은 책방이 있으면은 그 곳들은 자생력을 갖추고서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종규 씨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자상한 아빠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틈틈이 글 쓰고 사진 찍고 도서관 운영까지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은 고작해야 4시간 남짓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늘 열정이 가득합니다. 일상의 작은 만족에서 기쁨을 찾고 사소한 것에도 애정을 품는 긍정의 에너지가 그의 삶을 평온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책과 함께 쭉 살아오셨고 책을 사랑하시면서 인생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책은 종이에도 있고 뭐 전자책에도 있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제 하늘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풀에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요 마을, 작은 학교, 책, 또 아이들, 또 시골 사람 그 모두가 어깨동무하는 두레 같은 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은 저도 즐겁고 또 언제나 아이들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겠죠.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 아름답게 살기가 앞으로 꿈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글과 사진, 도서관을 통해 실현해가는 삶. 하루하루 진중한 시간들이 모여 가치 있는 결과를 일궈내는 강단 있는 작가. 명무진이 만난 최종규 씨는 맑고 깊은 샘물처럼 투명한 사람입니다.